입안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진한 키스와 같은 스킨십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시 체위라든지 삽입 형태에 따라서 그 확률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확률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콘돔 같은 피임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아는성님, 비뇨기과 전문의 이성규입니다.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은 아는성님의 시즌2 파이널 대망의 마지막 편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시즌2 촬영 내내 아는성님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시즌2 시작에 앞서 걱정과 고민이 많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는성님 시즌2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고요. 더욱 알찬 정보로 시즌3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시즌2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시즌2의 마지막 주제는 에이즈입니다.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살기 위해 애쓰다가 정작 삶을 누릴 시간은 없다. 이 영화의 배경인 80년대만 해도 에이즈는 걸리면 거의 무조건 생명을 잃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만 잘 챙겨도 생명에 지장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이즈에 대해서 질문들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HIV라고 하는 것에 감염으로 생기는데요. HIV 감염자의 50 내지 70%는 감염 후 약 3주에서 6주 뒤에 독감과 유사한 급성 임상 증후군을 앓게 됩니다. 그러나 HIV 감염자는 그 이후 짧으면 3년, 길면 12년까지 무증상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곧바로 HIV 감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요. 에이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신체의 면역 체계가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HIV 감염의 진단은 엘리자라고 하는 선별 검사와 웨스턴 블롯을 통한 확진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대개 감염 후에 2주 정도면 혈액 속에 HIV 항체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은 후에 2주 이내에 에이즈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병원을 찾아갈 필요는 없겠죠. 각 단계별로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성접촉은 0.1%에서 약 1%의 감염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감염 경로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 환자들의 대부분이 성접촉이나 관계를 통해 감염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100%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요. 확률은 생각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이제 입안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진한 키스와 같은 스킨십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시 체위라든지 삽입 형태에 따라서 그 확률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확률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콘돔 같은 피임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주사 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사고를 통해서는 한 0.3%에서 1%의 감염 확률이 있다고 하고요. 또 수혈이라든지 혈액 제제를 통한 전파는 거의 95%에서 100% 정도의 감염 확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에이즈는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감염자가 사용했던 주사 바늘을 공유할 경우 감염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혈이나 주사기를 사용하는 병원 같은 전문기관에서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로 감염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 주사기를 돌려 쓰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체에서 신장하로 수직 감염 전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25에서 30%의 감염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에 감염된 산모를 통해서 신생아가 감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되거나 분만 과정에서 혈액이 접촉하면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된 산모의 모유를 통해서도 감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어떤 후회나 판단보다는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힘을 주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강구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선 감염자는 정기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매 6개월마다 국립보건원의 면역 기능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담당 의사가 평가해서 치료와 조언을 합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에이즈와 싸울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식사를 제때 잘하고 영양 공급을 균형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 전파 행위 금지 이외에 달리 주의할 것은 없고요.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이 병과 싸울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은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균인 HIV는 혈액이라든지 정액에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만한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감염자들이 성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이것은 혈액 접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염자가 혹시 상처를 입었을 때는 가능하면 자신이 자기 혈액을 처리하되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상처를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미리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혈액을 처치할 때는 고무장갑이라든지 비닐을 사용하고 처리 후에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처리하는 사람도 상처를 입은 곳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다른 사람이 처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감염자라고 해서 따로 생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감염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평상시에 같은 모습으로 대할 때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힘을 받고 희망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